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9월 하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다시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들러본 결과 올해 전반적으로 후기 갈반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없는 집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갈반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색은 평균 전년 대비 한 7일 이상 빨리 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탄저도 가끔 보이는데요. 주로 일소받은 그런 열매, 그 과피에 보호층이 파괴됐음으로 해서 탄저균이 감염될 수가 있다.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상단부에 약재 도달력이 떨어지거나 육안에 잘 관찰되지가 않죠. 저 꼭대기 부분에 열매 여러분들 나중에 올라가서 도장지를 다 보시면은 탄저균이 감염된 걸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이 수간 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이 갈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풍, 통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가수원 습도 문제, 배수 불량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갈반 현상이 후기에 더 많고, 또한 갈반병은 엽소를 동반해서 원래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갈반 오면은 유효엽이 낙엽된 게 문제죠. 속에 있는 그늘지는 조금 낙엽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열매 근처 햇볕을 많이 보는 그런 이파리 쪽에 잎이 낙엽했다면 첫째, 착색도 다소 불량하지만 당도 저하가 우려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피에 관련된 색택 정도를 보니까 큰 무리 없이 착색이 진행될 걸로 추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겨울 전정 시에 이 가지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옆나무와의 어떤 간격, 그 다음에 하늘의 햇볕이 어떻게 도달될 것인가, 아래 위 상하 간의 어떤 가지 겹침 문제, 또 그 다음 여름에 도장지 발생 문제, 이파리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겨울 전정에 임해 주셔야 되고, 물론 수세에 따라서 가지를 남기는 양, 상단부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6월 달에 하계 전정 관리, 과습한 거나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고 약재 도달이 어려운 그 부분의 도장지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하나의 나무 또는 옆에 나무, 두 나무, 세 나무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가지 배치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갈반과 약재 도달력, 탄저병 이런 것들 습도가 관계됩니다. 그래서 가지 배치, 하늘의 햇볕 양, 바람의 통로 이런 것들이 탄저병이나 갈색무늬병 확산을 억제시키고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욕구가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통기성이 좋은 바깥쪽에는 잎이 다 양호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 바깥쪽에는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이 안쪽으로 보면은 갈반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낙엽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세월이 갈수록 느끼는 점이 가면 갈수록 농사는 어렵다. 특히 이 사과 농사는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그 원인은 아마 지구온난화, 기후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봄에 가물거나 또한 한여름이나 늦가을에 비가 너무 자주 오거나 하는 그런 재반 문제, 그 다음 온도 상승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과일 농사는 자꾸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수 문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 밭에 물은 잘 빠져라고 하시는 분, 우리 밭에 경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배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뿌리가 분포한 그 근근부에 어떻게 토양질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말에 물이 고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이 갈반병도 있지만은 황화 현상도 많습니다. 황화 현상이 지금 보면 안 되는데, 그건 전부 다 보니까 잦은 강우와 뿌리 근근부에 분포한 이 수분 문제 때문에 갈반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잎이 누렇게 떨어지는 그런 황화 갈반 현상이 올 수가 있고, 또 그 잎이 내성력이 떨어져서 가운데에 존재하는 갈반 포자균이 쉽게 달라붙을 수가 있다. 그 실례로 엽소 현상이 왔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배수 불량한 그런 가수원에서 엽소 현상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금년도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이 뿌리 근권이 약하기 때문에 나무의 어머니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의 힘에 비례해서 우리가 열매 착과량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세가 약한 나무일수록 또 유목일수록 아마 낙과 현상이 상당히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뿌리는 제 힘만큼만 착과를 유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배 관리가 중요하고 배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량원소를 제가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뿌리와 잎의 활동력은 상당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온 원주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토양에는 상당한 질소 성분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세가 약한 데는 우리가 질소질을 가감 시비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질소 이외의 성분인 칼슘이나 마그네슘, 붕소, 규산, 아연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각종 미량 원소가 함유된 그런 특수 비료를 추가로 토양 시비하거나 또는 연민 시비를 통해서 수채에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활한 수확을 기대할 수 어렵습니다. 파든 배추든 고추든 감자든 모든 작물, 특히 과수는 특히 더합니다. 특히 사과, 복숭아, 배는, 그중에 사과는, 그다음 복숭아는 병해충 방제가 만약에 비입하게 되면은 절반 이상을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병해충 방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해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가수원의 농약에 희석하는 그 물 수질 pH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요새 간이 측정기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나에 한 20만 내외입니다. 수질 pH 검사 결과 5.5에서 6.8 범위가 나와줘야 약효를 제대로 기대할 수가 있다. 만약에 7.5, 7.3, 7.8 이상이 되면은 약효는 반감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고, 검사 결과 수질 적정 pH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목초액을 물 500기준 500ml 또는 식용 빅존산을 200ml를 첨가하시면은 수질 pH를 1 이상 다운해서 제대로 약효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양량도 중요합니다. 400평당 보통 물 500리터를 방지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전 살포가 중요하죠. 농약 방제는 우전이냐, 우중이냐, 우후냐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빗물에 다 흘러가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늦습니다. 뭐든지 비 오기 전에 단 다이세넴 수화제 보호제 하나만이라도 비 오기 전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양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아울러서 전기 방제에 다이세넴 수화제나 캡탄 수화제 이런 것들을 500g 별도로 추가 가용하고 살포하시면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장마기 때문에 잎의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광합성을 못하죠. 햇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민 시비를 통해서 우리가 3 내지 5회 정도는 특별 방제 또는 전기 방제에다 가용하셔서 살펴보시면 상당히 나무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장기 저장을 위해서 이 칼슘을 연민 시비를 단독 또는 방제약과 같이 첨가해 살포하시면 저장에 상당히 유리하고 경도도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물론 칼슘은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살포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확 전에 칼슘을 1회 정도 별도 살포하시면 상당히 과실 장기 저장에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지난 말부터 10월 5일 사이에 최종 방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10월 초에도 최종 방제를 제가 권장드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가리 제품이나 또는 착색 유도를 위한 천연 착색제에다가 인산칼슘을 추가로 과용하시든가 아니면 단제로 살포하셔가지고 또 착색을 좀 유도해달라는 말씀을 도와드립니다. 또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일부 지역에 일부 나무, 일부 가수원에 낙과가 다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수원에는 대략 20 내지 25일 전에 안티폴과 칼슘을 단독으로 농약 혼용하지 마시고 단독으로 연면 살포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물 한 말에 6.78에서 8mm 정도, 그리고 물 20단말에 165에서 200ml까지 넣고 칼슘은 1kg 내지 1.5kg 가용하셔가지고 미리 방지하시는 것이 낙과 방지에 도움되고, 낙과가 이미 다 돼버리면 살포 시기가 늦어진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 다녀보니까 탄저병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탄저 확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은 상단부에 있는 탄저관은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탄저 방제와 그 다음에 부패병, 즉 견분이 썩은 병, 복수와 순나방, 야간성 해충인 흡수나방류, 노린재 피해 이런 데다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잎이 많이 낙엽된 가수원은 제겹을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보면 잎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열매가 돼 있는 부분에 있는 그런 데는 제겹 작업이 필요하지만, 제가 오늘 다녀보니까 상당히 갈반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수원에서는 제겹을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상태의 가수원도 많이 보이지고 있습니다. 도장지의 제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 가리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장지를 제거합니다. 지나친 도장지 제거는 오히려 착색을 조금 다소 늦게 하거나 열매 꼭지부에 열과를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에서 올라오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수분을
지상부에 있는 도장지가 분산 흡수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우리 제거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곧바로 꼭지를 통해서 열매로 집중되기 때문에 조직이 연화된 경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량으로 수분이 집중되면은 꼭지 열과 양이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열매 근처에 있는 도장지는 지나치게 제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제가 당부를 드리고, 또한 가실 근처에 있는 잎도 많이 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잎들이 나중에 많이 들립니다. 하늘 위로. 이런 부분은 별로 딸 필요성이 없습니다. 꼭지에 이렇게 찰싹 되어 있는 부분, 그런 열매 위주로 잎을 제거하시고, 잎 제거도 일시 하시기보다도 한 2회 정도 분산돼서 여러분들이 잎 따기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열매에서 원래 과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도장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서 만약에 바싹 붙어서 잘라버리면은 이게 분산될 매개체가 없음으로 해서 곧바로 꼭지를 통해서 수분이 집중되면은 100% 꼭지 열과가 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잎만 다 훑어답니다. 절반 정도 잘라서 버리시면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수확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이 관수를 중단하는 것이 토양 속에 있는 수분 흡수를 억제시킴으로 해서 지상부 열매의 착색을 더 빨리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은박필름, 은박지, 반사필름은 수관 하부의 햇빛을 우리가 도달시켜서 밑에 있는 열매 쪽에 배꼽 부분에 착색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보통 보름 전에 피복하시면 큰 무리 없이 착색을 유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요소 연민시비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물 20단말에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10kg 내지 20kg를 단용 수확 후에 연민시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는 그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 20단말에 2 내지 3kg만 희석해서 단용으로 수확 후에 연면 살포하신 분들은 살포해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